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왕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접한 주제, 이제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 사회적 병리 현상. 한국에선 직장 내에서 왕따로 자살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왕따 문제가 이제 심합니다. 저는 그 왕따 역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나오고, 저는 이제 독립적인 개체가 되지 못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완성인 우리 이 미성년 자녀들의 왕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게요. 이제 그 왕따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 감히. 네. 그리고 뭐 하나 꽂히면 또 왕따가 일어나는 거고, 또 뭐 지난번에 뭐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사회적 약자, 만만한 존재들에게 왕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 그냥 네가 싫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공공의 적,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도 법에 의해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왕따를 하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if you don't like someone, it's okay. You don't have to hang around with them. Whoever it is, whatever reason, if you don't like it, no problem. But no bully, no bully, no bully. 네. 그 이제 왕따가 일어나면요, 그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보통 한 사람이고, 이제 둘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뭐 2명, 3명, 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왕따 사건이 불거지면 이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MSG를 치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포장을 해요. 어머니들, 그게 자녀를 돕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포장을 하면 할수록 그게 무거운 납덩이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의 등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 무거운 납덩이를 등에 지고 살아가다가, 뉴저지 사건 보셨죠? 뉴저지 치과의사 사건. 몇십 년 후에 자기가 던진 그 부메랑 왕따가 돌아와서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주식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주식의 이제 역사를 보아도 이제 기관들이 그 폭락장이 일어나면 시커먼 구덩이에 개미들이 그냥 압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해요. 패닉셀을 하면서. 개미들이 움직이는 돈이 한국에는 조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개미들도 똑똑해졌어요. 무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동학개미 들어보셨죠? 서학개미. 개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패닉장이, 폭락장이 와도 패닉스를 하지 않습니다. 1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저희는 무려 더 추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왕따를 한 사람들이 던진 게 부메랑인데 그게 그냥 돌아와서 꽂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왕따의 역사를 통해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그 던진 부메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그 부메랑이 나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 돌려줄 것인가를 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왕따를 한 가해자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경제의 주체적으로, 사회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네, 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부메랑을 돌려받아야죠. 그 왕따 가해자가 들고 있는 부메랑을. 그걸 그냥 돌려주지 않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불러 앉혀서 교화를 시키고, 어떤 일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났는지 주지를 시키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내 자녀니까 2번 다시 제발 하지 않도록 하고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사과를 당신 말 듣고 사과했는데 그쪽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과 받지도 않았어. 기분만 나빠졌어.
당연하죠, 여러분. 폭풍이 쳤잖아요. 허리케인이 몰아쳤으면 지붕이 날아가고 도로가 끊기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파편들이 네, 흩날리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 과정이에요.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사과를 진심으로 하셔서 받아주면 이제 일단 그 일은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끝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메랑을 돌려 받으셔야 우리 자녀를 위하는 이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메랑을 짊어지실 수 가질 수 있는 왕따 피해자들, 너무 우리도 이제 왕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직장이든 자녀의 학교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참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자녀들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자녀들은 꼬챙이 같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른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뭐 종교기관이든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네, 환영받으면서 행복하게 네,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고 이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또 다 하셔야죠. 법률적으로도 검토하시고 이제 기관이나 뭐 디스트릭이나 학교나 뭐 카운셀러도 보시고 투서를 넣을 수 있는 것도 다 넣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인터넷 폭로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후에 뉴저지 그 치과 의사처럼. 그리고 왕따를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네, 대응을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왕따를 시키는 것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더글로리 보셨죠, 여러분? 더글로리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동원이가 아니었으면 그 스튜어디스 혜정이 너가 당했을 거야 했잖아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당해요. 그 왕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하는 거예요. 인터넷 폭로가 시작되면 2차, 3차, 4차 피해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글로리를 보시면 여러분 그 문동은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속 시원하시고 박수갈채를 느꼈어요. 왜? 문동은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돈을 모으고 내 힘을 비축을 하고 자기에게 이제 왕따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방식으로 직접 처단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예전에 그 조지아텍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들 총기 사건이랑 벌벌 떠시고 저부터도 너무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에 몇십만 원만 주면 총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문동은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이제 기다렸을까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왕따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좀 더 현명하게 살아야 되고, 왕따를 당한 사람들도 이제는 그 부메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